샴푸가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일종의 정황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거품 안 묻게 잘 씻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품은 상관이 없죠. 남겨놓는 성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 패턴으로 유발을 하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관찰이 돼요. 천연 오일이라고 마치 이게 좋은 성분인 것처럼 천연 성분이 좋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아직까지는 화장품에 대한 유기농에 대한 규정이 없다. 식품 규정을 갖다 써요. 원장님, 저번에 샴푸 연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갑자기 왜 샴푸를 하세요? 갑자기는 아니고 5년 전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샴푸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제가 성분을 이것저것 따로 사가지고 배 앞에서 만들어보고 테스트까지는 해봤는데 화장품 법에서는 개인이 조합해서 만든 거를 판매하거나 제품으로 만들면 안 되고 공장에서 이 라인을 통해서 나와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샴푸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는 샴푸가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일종의 정황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어떤 연구가 돼 있다거나 체계적으로 뭐 성분에 대한 게 밝혀져 있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의사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직관적인 판단도 많이 하거든요. 네. 이러한 개연성이 있으면 쟤를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샴푸를 확인을 해보면 좋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샴푸들이 한두 종류도 아니고 샴푸의 성분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 성분들을 봤을 때 얘네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얘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안 되는가? 이 답이 없어요. 뭐 하나 딱 찍어서 얘는 괜찮으니까 쓰세요 이렇게 추천할 만한 게 없었어요. 한두 제품 정도 추천을 해주기는 하는데 이것도 뭐 연구가 돼 있거나 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니까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조금 정식으로 그런 성분들을 테스트해 가면서 아직 이제 만들고 있는 단계인데 써서 그런 트러블도 유발하고 어떤 특정 패턴으로 유발을 하거든요. 최종적인 목표는 이런 것들을 유발하지 않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저자극성 샴푸 그런 게 진짜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저자극 클렌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성분이 문제가 되는가, 어떤 성분이 좀 덜 문제가 되는가. 예를 들면 이거는 거품이 진짜 잘 나는데 좀 문제가 된다, 자극이 좀 된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지금도 여러 종류의 클렌저들이 나오고 있다. 좋은 샴푸라고 포장하는 그런 샴푸들을 보면 그 계면활성제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샴푸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는 안 좋다고 이미 유명하잖아요. 성분이 많이 안 들어 있었어요. 옛날에 샴푸들을 보면은 비슷한 성분으로 되어 있고 그때 다들 쓰던 그런 계면활성제는 좀 센 걸 썼어요. 지금은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 알려지니까 순한 성분으로 바뀌고 있고 그거는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샴푸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계면활성제, 씻어내는 성분, 머리에 있는 그런 여러 기름때들을 씻겨져 내려가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고 머리카락에 남겨놓는 성분이 있어요. 보습제도 비슷한 구조로 돼 있어요. 남겨놓는 성분이 일종의 우리 보습을 유지하는 그런 보습 성분이라고 표현하고 남겨놓고 얘를 좀 덮을 수 있는 밀폐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고 샴푸는 머리카락을 코팅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이제 실리콘을 많이 썼죠. 실리콘을 써서 머리카락을 코팅을 하면 약간 머리카락이 윤기가 나고 좀 찰랑거리고 옛날에 그런 샴푸 광고 많이 했잖아요. 엘라스틴 막 이런 거. 그렇죠. 뭔가 그런 찰랑찰랑한 머리카락을 만들어주. 근데 그 실리콘 안 좋아서 막 빠지는 거 아니에요? 요즘 막 고실리콘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실리콘을 뺀 제품들이 특히 이제 샴푸에서 그런 게 많죠. 지금도 뭐 다른 화장품에는 실리콘 제형이 들어가요. 샴푸는 그거보다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샴푸에 다 실리콘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보습제보다 샴푸를 훨씬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겠죠. 제가 알기로는 실리콘은 환경단체에서 환경오염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뺀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마치 이제 피부에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좀 인식된 게 아닌가. 근데 문제는 실리콘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서 넣는 것들이 오히려 제가 보기엔 피부에 좀 문제를 유발하는 것 같아요. 샴푸의 문제를 볼 때 거품 안 묻게 잘 씻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품은 상관이 없죠. 그때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자체의 문제보다는 머리카락에 남겨놓는 성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으니까 피부로 떨어지겠죠. 일단 이마에서도 이 가운데보다는 위로 갈수록 문제가 더 커져요. 그리고 머리카락에 있는 성분이
보통 잘 때가 문제가 돼요. 베개에 엄청 떨어지겠죠. 옆으로 누워서 자면 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샴푸의 문제를 의심할 때는 어떤 패턴을 보이냐면 이마에서는 이마 가측으로 문제가 되고 얼굴도 여기보다는 이쪽으로 더 문제가 돼요. 턱 여기까지.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관찰이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이걸 다 케이스를 모아가지고 이건 왜 그런가 검증하지는 않은 거죠. 근데 의사들의 어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이런 헤어 제품의 문제를 좀 보고 있고, 이때 좀 어떤 단서가 되는 건 잠을 자는 방향하고 연관이 좀 돼요. 예를 들면 오른쪽 왼쪽이 똑같이 있는데 왼쪽이 심하다. 근데 이 사람은 물어보면 잠을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경향이 좀 있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연관성을 그렇게 찾아가는 거죠. 베갯닛을 갈아준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어떤 성분을 썼는지가 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실리콘 빠지고 들어간 성분들이 문제다. 그렇죠. 이렇게. 오일이 들어가서 문제가 돼. 이 오일이 이제 천연 오일이라고 마치 이게 좋은 성분인 것처럼 포장이 됐다는 거죠.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좀 생각해보면 천연 성분이 좋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매번 환자분한테 드는 예시가 뒷산에 가서 풀을 잔뜩 뜯어서 막 즙을 내가지고 피부에 발라보세요. 좋을까요? 천연 성분이잖아. 그건 또 안 좋죠. 자, 천연이 좋은 게 아니라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 무조건 화학 성분이 안 좋고 천연 성분이 좋고 이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천연 성분의 문제점은 보통 무슨 추출물, 무슨 오일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오일이 단일 성분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섞여 있는데 이 비율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코코넛 오일이다 하면 얘가 좋은지 나쁜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얘가 얼만큼 들어갔는지, 이 안에 문제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몇 프로인지 알 수 없어요. 법에는 성분을 표시를 할 때 많은 거 순서대로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몇 프로 있는지는 안 써요. 그래서 성분표를 보고 모르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나열돼 있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뭐 천연 성분, 뭐 유기농 성분, 유기농, 뭐 비건 제품, 비건 이런 거. 예를 들면 유기농 성분,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화장품에 대한 유기농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근데 식품에는 있거든요. 네. 식품 규정을 갖다 써요. 피부랑 상관없잖아요. 천연 성분이 됐던 유기농 성분이 됐던 어떤 피부에 얘가 좋고 나쁘고의 기준 자체가 없는데 마치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얘를 갖다 써놓으니까 그게 피부에서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자, 이것도 좀 제가 얘기하는 건 조심스러운데 자꾸 기능이 있다는 걸 넣고 있어요. 두피를 개선해준다, 탈모를 개선해준다. 근데 조금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정말로 그런 효과가 있을까? 왜냐하면 알려진 내용은 없거든요. 그런 게 말 표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검증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탈모에 대한 내용은 정말 저렇게 광고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데이터가 쌓여가는 과정인데 실제로 탈모에 의미가 있는, 특히 샴푸에 넣어서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근거는 뭐 전혀 없다고 봐도 되겠죠. 완전히 걱정 없이 완전히 안전한 샴푸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연구가 돼야겠죠. 외국에서 학회를 참가했을 때 어떤 뭐 피부과 선생님이 뭐 지금 제가 했던 비슷한 생각을 갖고 강의를 하셨는데 정작 연구된 데이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게 뭐 의미가 없거나 근거가 완전히 없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아직까지는 좀 샴푸는 문제를 저는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마 여기 헤어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얼굴 가쪽에 뭐 여드름이 반복된다. 근데 난 스킨케어 바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샴푸를 의심해볼 수 있다는 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사실 바꾼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쓰던 게 문제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요. 피부의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또 하나는 제품이 그러면은 3년간 똑같이 썼다고 쳤을 때 같은 제품을 3년 전에 샀던 거랑 올해 산 거랑 똑같냐, 성분이. 보장이 없어요. 바꾼 거 자체보다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나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봐야겠죠. 샴푸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런 환자분이 계시다면 원장님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샴푸를 좀 바꿔보도록 하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제품이 있기는 하고 이걸 뭐 추천을 해주기는 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 이유에서 처음부터 추천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쓰기가 그렇게 엄청 편하지는 않다. 거품이 나거나 하는 게 쓰는 그런 느낌 자체가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편안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샴푸치고 가격이 비싸다. 치료를 적절히 하면서 이 샴푸를 바꿨을 때 새로 생기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금도 문제가 있나 이런 걸 판단해 보려고 하는 거죠. 치료하다가 정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그냥 주기도 하고 그래요. 인심이 넓으시네요. 치료 때문에. 원장님 샴푸는 언제 나와요? 성분을 지금 계속 테스트하면서 좀 바꾸고 있어가지고 사실 어제 받았어요. 지금 샘플을 그래요? 저도 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 한번 드려볼게요. 진짜요? 아서? 그러면 결국 이 샴푸는 무조건 안전해. 뭐 이런 건 딱히 없고 그냥 내 그렇죠, 피부 아직까지는. 일단은 문제가 생기면 의심하고 응. 그러면 바꿔보는 걸 권하고 그 다음에도 한 몇 개월 관찰을 해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고 문제가 없으면 계속 써도 되고. 개인 연락으로 샴푸 정보만 전달해 주시면 샘플 하나 드릴게요. 아싸! 진짜 샘플 주시면 제가 써보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아싸!